그러면 이번 9일 11월 모의고사 선학동 나그네 현대소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소설은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단편소설이고 현대소설이고 특히나 이 소설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부분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특징.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신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액자라는 거는 여기 액자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바깥 이야기와 내화, 안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깥 이야기, 안에 이야기 둘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바로 작품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을 찾아 헤매던 소는 손에다가 밑줄, 나그네입니다. 물이 찬 폭우에 산봉우리가 비치는 모습이 날아오는 듯하네요. 여기 자, 이건 이름의 유래. 이름이 붙여진, 그러니까 유래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선악동에 도착한 나소는 우연히 찾은 주막에 주인사내에게 소리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여기 네모박스. 이게 바로 내화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부터 액자식 구성이구나 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소는 아직도 여자와 자신의 인연에 대한 분명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하긴 알지 못하는 선악동에 아비의 요구를 보고 간 여자애를 제일처럼 못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자, 여기 밑줄 칠게요. 제일처럼 못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자, 지금 이거 누구의 말이죠? 이건 서술자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술자가 지금 이 손의 감정까지 다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자, 여기 직접 제시.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작가, 서술자가 다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그건 전지전능한 작가 시점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주인은 그것으로 모든 일이 분명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니, 노양은 아까 내 얘기를 잊었구만요. 자, 뭔가 말투가 사투리를 쓰고 있죠? 사투리는 현장감, 사실감을 드러낼 수 있다. 자, 여자가 한 일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었어. 여자가 간 일로 이 선악동에 다시 학이 날기 시작했다니까요. 여자가 이 선악동에 다시 학을 날게 했어요. 보고물이 막혀버린 이 선악동에 아직도 학이 날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그 눈이 먼 여자. 눈이 먼 여자 여기 물결 표시. 자, 그러면 실은 이 앞에서 이 내화에서 계속 나왔던 여자가 눈이 먼 여자였고요. 그 다음 여순이 말이요. 주인은 이번에야말로 선악동에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 여기 선악동에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내화고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안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눈이 먼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내화로 들어가고요. 그럼 이거는 주인의 회상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자 여자는 정적으로 그 비상학을 쫓듯이 보이지도 않는 눈길, 아까 눈이 먼 여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벌판 쪽을 한참이나 더듬어댔다. 그러다 비로소 위로 올라갈게요. 채비가 제법 만족스러워진 노인 쪽을 돌아보며 비탄조로 말했다. 아베의 소리는 그러니까 그 시절 늘 물 위를 날아오른 학과 함께 논이었답니다. 지금 소리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막 그 판소리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늘 담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 사내로서 갈수록 예사롭지 않은 소리들이었다. 눈 아래 들판에 이제 물도 없고 산그림자도 없었다. 자, 여기 밑줄. 뭔가 바뀐 선악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게다가 여자는 어렸을 적 아비의 소망처럼 그 물이나 산그림자의 형용을 깊이 눈여겨보았을 리 없었다. 하지만 여자는 이제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성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과 산그림자를 보고 있는 줄도 몰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눈을 못 보는데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볼 수 없는 물과 산그림자를 보는다. 이런 게 우리가 역설이라고 보면 되죠. 역설적이죠. 두 눈이 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라붙은 들판에 서 있지도 않은 물과 산그림자를 볼 리가 없었다. 있지도 않은 물과 산그림자를 본 것은 그녀가 오히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사내가 그런 상상은 차츰 어떤 불가사의한 믿음으로 변해갔다. 자, 여기서부터 그 앞 못 보는 여자의 이 노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하였고, 그런데 사내는 그 여자의 오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목소리 속에 문득 자신도 그것을 본 것이다. 사리백이 되어 눈을 감고 가만히 여자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내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잊혀져 온 옛날에 그 비상하기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 자, 비상하기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에다가 밑줄. 자, 이 여자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소리를 시작하니까 남자가 비상하게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소리가 길게 이어져 나갈수록 선악동은, 자, 여기 밑줄 다시 옛날에 포구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의 선악이 그곳을 끝없이 노리기 시작했다. 아까 말했잖아요. 물도 없었고 변했었고 이제 학도 더 이상 날아오르지 않는다 했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왔네요. 노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여자는 어느 날 문득 선악동을 떠나갔다. 자, 그죠? 그래서 변하게 하였고, 자, 그리고 그러다 여자는 어느 날 문득 선악동을 떠나갔다. 하지만 사내는 여자가 그렇게 선악동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여기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에다 밑줄. 그러니까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또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적이어서. 자,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소리가 귓전에 울려올 때마다 선악동은 다시 폭우가 되었고 그녀의 소리는 한 마리의 선악과 함께 무리를 논이었다. 아니, 이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여자 자신이 한 마리의 학이 되어 선악동 폭우를 무리를 끝없이 논이었다. 자, 여기 여자 자신이 한 마리 학이 되어서 물 위를 끝없이 논이었다라는 거를 진짜 얘가 여자가 학이 되었구나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문학은. 그러니까 우리 소리라는 거는 쌤이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을 담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가 한이라고 했었죠. 이 한이라는 게 소리라는 예술을 통하여 승화된 모습을 여자 자신이 학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주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달아놓을게요. 그래, 그 산 안에 있다가 말이다. 여자는 어디로 떠난 것 아니냐? 그 여자는 이 선악동에 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학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이 고을 하늘을 떠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묶어볼게요. 아까 그 여자가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이 남자는 떠난 게 아니라 학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학이 된 거라고. 자, 그 여자가 그토록 갑자기 마을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주먹집 이웃들이 벌판 건너 선악동 사람들마저 사내의 그런 소리에 그리 허물해오는 눈치가 없었다. 선악동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도 이 여자의 소리가 그리웠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었다라는데, 사람이 하게 되었다라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선악동 사람들은 여자가 모셔온 아비의 유고를 모른 채 해주듯 여자가 그렇게 주막을 떠나고 나서도 그녀의 사연이나 간 곳을 굳이 묻고 듣는 일이 없었다. 뿐더러 주막집 사내가 이따금 그렇게 앞도리도 없는 소리를 짓거려 대도 그러는 사내를 탓하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어떤 믿음을 같이 하고 싶은 진중한 얼굴이 되곤 하였다. 자, 손은 이제 완전히 손이 듣고 있었잖아요. 이제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표정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여기 이야기를 듣는 동안 뭔가 지쳤네? 한번 봅시다. 이따금 손을 가져가던 술잔을 마저 이제는 전혀 마음에 없는 모양이다. 이야기를 끝내고 난 주인 쪽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슴 속에 지녀온 이야기들을 손앞에 모두 털어놓은 것만으로 주인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해버린 사람 같았다. 자, 뭔가 주인의 이제 심리가 여기에 드러나 있죠. 손이 뭐라고 대꾸를 해오든 안 해오든 그로서는 전혀 괴념을 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였다. 뭔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한 거잖아요. 그쵸? 자, 주인은 완전히 손의 반응을 무시하고 있었다. 뒷산 고개를 넘어오는 솔바람 소리가 아직도 이따금 두 사람의 귓잔을 멀리 스쳐가고 있었다. 그 솔바람 소리에 멀리 둥 넘어 바닷물 소리가 섞이는 듯하였다. 자, 이어서 자, 주인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건 이번에도 결국 손 쪽이 먼저였다. 자, 그러면 여기 손 쪽이 먼저
그러니까 침묵을 둘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침묵이 돼 있는데 결국 말을 손이 먼저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자 하는 쪽인 거죠. 손이 주인장 이야기 고맙게 들었소. 이윽고 손이 먼저 주인에게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데 나았고 차분했다. 자, 하지만 아까 이야기 가운데서 주인장께서는 일부러 사람을 하나 빠뜨려 놓고 있었지요. 자, 이윽고 건너보았다. 손이 다시 말을 이었다. 주인장 어렸을 적에 이 마을 찾아오 들었다는 그 소리꾼 부녀 이야기 말이오. 그때 그 어린 계집 아이에게 소리 장난을 잡아주던 오라비. 자, 오라비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자, 그러면 여기 빠뜨린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께서는 일부러 그 오라비 이야기를 빼놓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주인께서는 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고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실은 그 오라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손이 본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추궁하던 손이 주인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주인도 이제 더 사실을 숨길 것이 없다는데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자, 괄호를 열어봅시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 의도를 일부러인 거를 일부러 그랬지요? 라고 했는데 끄덕였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아, 이거를 수긍한 거예요. 일부러 빼놓은 거야. 그렇지요. 난 그 오라비가 뒷날 그 늙은 아비 어린 누이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는 이야기까지도 여자에게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주인장은 그 오누이가 서로 아비의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 한 가지 사이. 자, 여기 밑줄. 아까 남매라고 했는데 뭐죠? 라고 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의분남매. 자, 알고 있었겠구만요. 그리고 그 어린 오라비가 부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차마 그 원망스러운 의붓아이를 죽여 없앨 수가 없어서.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게 떠난 이유가 되겠죠. 말이요. 주인이 다시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자, 그러면 요게 여기까지가 일단 그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주인집 이제 주인한테도 자기가 싫은 오라비다 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인집 주막집 사내가 그 노인의 무덤 위치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인의 무덤 위치를 알고도 무덤 위치를 알려준 이유가 그쪽으로 가서 한을 풀어라. 너가 지금 응축돼 있는 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서 한 풀어.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죠? 거절하고 그냥 길을 떠나요.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실은 본인은 하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말을 해주고 그냥 떠납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다면 이 작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우리 전통적 정서 한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이 한을 풀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이 승화시키는 모습. 그래서 이 전통적 삶, 이런 모습이 우리 전통적 삶이죠. 이런 전통적 삶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실은 눈먼 여인 또한 결국에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 또는 뭔가 어디 결격 사유가 조금 있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결격 사유는 아니겠지만 당시로 따진다면 이 소외된 사람들의 이런 한이 서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볼 수도 있고 이제 정서도 볼 수 있다. 이런 게 이 작품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